예, 지금 수행하다 보면은 좀 저희가 해로움에 대해서 뭐 반조를 해보고 수행을 감각적 욕망이나 뭐 성냄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그게 가능한 영역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로움보다 즐거움이 더 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에 대해서 그게 왜 해로운지 스스로 반조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 해로움이 있는 거는 물론 알지만 그거보다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더 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요새 좀 과거를 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뭐 과거에 뭐 어떤 뭐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잘 선택을 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뭐 손쉽게 얻는 그런 생각이나 뭔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게 뭐 욕망과 후회라는 번뇌라는 것도 알겠고 뭐 수행 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냥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좀 멈추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로움뿐만 아니고 이런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도 스스로 이게 뚜렷하게 그게 왜 하고 싶은지 잘 사실 원인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뭐 오장애나 이런 거를 좀 일시적으로 억지로 뭐 호흡으로 좀 강제로 끌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좀 이걸 지혜로서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음.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과거 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자가 이루지 못한 것들, 그걸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즐기는 거죠. 그것들 중에.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달콤한 측면에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측면, 이제 위험한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감각적 욕망을 이해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스님.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다거나 또 아주 그 내가 욕망 때문에 강한 욕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의 해로움이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그걸 이루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현실에서는 사실 뭐 이루기가 어려워도 과거에 상상으로 뭘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상상이니까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이 뭐 크게 우리에게 저항이 되거나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런 내가 상상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었을 때 오는 그 즐거움들, 거기에 이제 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이거 후회도 일종의 화니까 그거를 욕망을 채움으로써 만족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해소하는 제일 좋은 또 세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대체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해소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힘이 나서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세속에서는 보통 살아가는 거 비슷하게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불만을 상상으로 그걸 이제 실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만족하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해로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 속에서 약간 머뭇거리는데, 이거를 그냥 이걸로 즐기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째 이거의 본질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라고, 욕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체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했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그러면 이 욕망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그런 걸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거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걸 그냥 관념 속에서 한번 이룸으로써 그걸 만족해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허망한 거고, 실제로 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를 관념적으로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같은 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을 되게 좀 관념적으로 하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현실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자기 문제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걸 관념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되게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고, 또 그게 수행해서 내가 진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서 내가 왜 그걸 이루지 못한 게 있으면 그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니 그 조건을 잘 이해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다시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그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걸 그냥 관념으로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걸로 끝나면 거기서 배우는 건 없고 그냥 내 그 불만을 그냥 욕망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수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해결해야 될 거를 그런 관념을 통해서 피하고 도피하고 그걸 이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반조하면, 이게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명확히 직면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관념으로서 그걸 이루면서 욕망으로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어떤 일이고 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좀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궁금했던 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반조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좀 스스로 뚜렷하게 그 번뇌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이제 인지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은 사실 그 원인이 왜 대체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조 시간에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긴 한 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 거는 스스로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그 자기 안에 내면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 이해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조를 할 때 좀 되게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게 고질적이고 그 평소에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일수록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구조가 왜 좀 자기 혐오로 흘러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사성제의 프레임에 계속 좀 대입해서 스스로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 번뇌는 사실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통 고질적인 번뇌는 하나의 단일한 원인이라기보다 좀 복합적인 원인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흔적들이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반조할 때 그나마 이제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고질적인 번뇌들은 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 그 구조로 말을 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래가 있으면 또 그걸 반작용으로 성냄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냄이 있다는 거는 거기 가래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가래는 내가 뭔가 어떤 걸 집착하고 있는데 그 집착하는 그 속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뭔가 집착하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이제 발견함으로써 이 가래가 왜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탐욕을 보면 이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일어났거나 자기 혐오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뭔가 자기 혐오라는 것도 자기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 불만이 있으면 내가 그거는 왜 불만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던 게 다 만족되면 그 자기 혐오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 불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내가 뭘 거머쥐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불만이 생기고 혐오가 생기는지. 그러면 내가 또 거머쥐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 거머쥐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착할 때는 그 집착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과연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뭘 내가 몰라서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건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음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준 되게 중요한 줄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리석음도 이것이 일어나는 욕망이나 어리석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줄기를 알면 이걸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 조건들도 파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이제 이런 자기 혐오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그 이유나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이게 사실 조건을 정확히 안다는 건 결국 연기를 명확히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주로 장애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반조하는 그거에서 원인을 찾는 이런 것들을 한번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성제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의 그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 속에는 내가 이제 그 괴로움을 겪는 거에 그 불만을 겪는 거에는 분명히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다. 그 거머쥐고 있는 거는 분명히 뭔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본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12연계에서 보면 가래가 왜 일어나는지 쭉 들어가 보면 무명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 뭔지, 어떤 무명을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거머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걸 집었는데 내가 되게 뜨거워요. 근데 이 뜨거우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쥐고 있는 게 내가 이게 진짜 뜨겁다고 알면은 안 질 텐데 이게 뜨거운 줄 모르니까 계속 있으면서 왜 뜨겁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지를 정확히 알면 이거 뜨거운 거구나 하고 놓게 되면은 이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걸 놓으니까 집착이 놓아지니까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게 이제 연기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 구조에 맞게 그 구조를 좀 기본 골격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 같은 경우는 자기 혐오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불만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내가. 그러면 이제 나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걸 내가 거머쥐고 있는데 이 거머쥐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 검어질 만한 것인가? 내가 이걸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 되겠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 무지 때문에 이걸 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 자체가 내가 검어지고 있는 이게 사실은 정말 행복인지 이거를 조사해 보면,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보기 진짜 행복일 수는 없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또, 이게 특히 감각적 욕망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건데, 내가 감각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들에 보면 이 욕망 자체가 겉으로 보기엔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한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무지에서 지혜로 바뀌면 이게 이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욕망의 이면에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그 어리석음의 내용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반조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은 자기가 어떤 조건들,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가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겠지만 그 본질적인 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 혐오가 있는 이런 이제 자기 문제를 좀 법답게 한번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